자, 우리가 이제 배설 파트 다 했고요. 그럼 그 단원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4페이지 문제 다 푸셨죠? 다 푸셨으니까 개념 확인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니까 개념 확인 퀴즈. 자, 82페이지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됐나요? 자, 답 체크하겠습니다. 1번 갈비뼈 가로막, 2번 업, 다운, 3번 확산, 4번 암모니아, 5번 제흡수. 자, 태를 위해서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갈비뼈 앤 가로막, 2번 업 앤 다운, 3번 확산, 4번 암모니아, 5번 재흡수. 선생님, 근데 확산 뭐 아니에요? 예? 확산 뭐 아니에요? 뭐야? 확산 뭐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왜냐면 확산은 영어로 바꾸면 확산. 확산이요. 뭔가 확산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저 편집하겠습니다. 예, 테오리가 지금, 예. 자, 그 다음, 85페이지 한번 보자. 85페이지. 자, 85페이지는 실험인데, 요거 어렵지 않아요.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요거 1번, 2번, 3번 세 문제니까 세 개 문제 풀고 바로 그 다음 넥스트 스테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빨리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흉곽이 뭔가요? 폐 안의 공간을 흉곽이라 불러요. 태우리 문제 풀라 그랬지 나대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85페이지 1번에 2번, 2번에 예, 4번, 3번에 예, 3번입니다. 예. 그다음 쭉 넘어가서 잠깐 요거 먼저 좀 진도 빨리 나가야 돼. 우리 지금 진도 급합니다. 자, 먼저 8강 문제 하고 나중에 시간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4페이지 감각계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각계인데 요거 좀 헷갈려요. 외울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요거 좀 빠르게 좀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정말 먹는 거는 좋은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실명 공개하면 안 돼. 유튜브 나가는 거라서 실명 공개하면 그 친구의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몸의 감각기관 한번 보자. 자, 우리 몸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환경 변화를 감지하는 곳이야. 외부의 환경이 바뀌었죠? 그 환경 변화를 감지하는 것을 우리는 감각기관이라고 부르고, 이 감각기관은 눈, 코, 귀, 입 이런 게 있겠지. 그렇죠? 먼저 첫 번째 눈 한번 보자. 눈. 자, 눈 한번 보는데
자, 눈에서 느끼는 적합자극, 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자극은 바로 빛이겠죠. 빛이고요. 다른 말로 시각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밝고 어두운 거, 그러니까 물체의 상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눈이죠. 이 눈을 옆에서 한번 그려보면 여기다 그리자. 자, 눈 한번 그려보자. 자, 눈을 이렇게 그리면 눈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정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습니다. 대강 그리면 책 그림이 더 잘 와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근육이 이렇게 있고요. 근육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홍채라고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막이 있고요. 시신경이 있어요. 이게 대강 이렇게 그리자. 그 다음에 명칭만 한번 대강 보자. 자, 이 눈 안쪽인데, 눈 안쪽은 텅텅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액체로 꽉 차 있어요. 그 투명한 액체를 유리체라 불러요. 유리체라고 하는 액체가 꽉 차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바깥에 있는 막을 맥락막이라 불러. 이 맥락막이라 부르는데, 이 맥락막 안에는 멜라닌 색소가 들어있어요. 이 멜라닌 색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머리카락 색깔 검은 색깔이죠. 피부 색깔 검은 색깔이죠. 그 멜라닌 색소 때문이야. 그래서 이 겉에는 까만색 색소로 코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빛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끔. 오로지 빛은 여기 앞에 있는 수정체를 통해서만 들어오고 외부에서는 빛이 들어갈 수 못하게 멜라닌 색소로 코팅이 돼 있고요. 이 안쪽에 있는 막을 망막이라 불러요. 이 망막에는 빛을 감지할 수 있는 시세포가 존재해요. 시세포가 존재해서 여기 있는 시세포들이 우리가 이제 앞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맹점이라 불러요. 맹점인데 이 맹점은 시세포가 없어요. 이 맹점에는 시세포가 없고요. 시신경이 지나가는 곳이야. 그래서 맹점에 상이 맺히게 되면 우리는 그 물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것이라 여기에는 약점이 있어요. 여기는 시세포가 없어서 물체의 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요런 거 정리하고 앞에 부분을 갖자. 요건 렌즈야. 요게 수정체고요. 수정체고 요 부분을 홍채라 불러요. 홍채. 이 부분을 동공이라 불러요. 동공.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야. 두 가지. 첫 번째는 수정체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홍채가 중요해요. 이 두 가지가 눈의 전부야. 이게 제일 어려워요. 시험 출제 빈도 제일 높고요. 자, 수정체는 원근 조절하는 거야. 멀고 가깝고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 수정체고요. 홍채는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야. 양을 조절하는 부위가 바로 홍채입니다. 이 두 가지가 키포인트야.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수정체부터 한번 보자. 수정체. 자, 수정체가 있는데 이 수정체는 렌즈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올 때 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동공적으로 빛이 들어온단 말이야. 빛이 들어오는데 이 수정체는 두께가 바뀌어요. 두께가 바뀌면서 얘는 원근을 조절합니다. 멀고 가깝고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 수정체인데 먼저 자, 빌드업 과정이야. 먼 곳을 봤을 때와 가까운 곳을 봤을 때 한번 보자. 이게 헷갈려요. 먼 곳을 봤을 때, 가까운 곳을 봤을 때 수정체의 두께가 바뀌는데 안에 집어넣습니다. 자, 수정체는 원근을 조절하게 되는데 먼 곳을 봤을 때와 가까운 곳을 봤을 때 좀 달라요. 자, 기억하자. 먼 곳을 봤을 때는 수정체가 얇아져요. 가까운 곳 봤을 때 어떻게 될까?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거야. 이게 첫 시작이야. 이게 첫 시작이야. 먼 곳을 봤을 때 수정체가 얇아지고 가까운 곳을 봤을 때 수정체가 두꺼워져요. 자, 그러면 이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얇아지는 것은 수정체의 바깥쪽에서 잡아주는 근육이 있어요.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이 어떻게 되냐면 그림 한번 그려보자. 자, 수정체가 이렇게 있죠. 근육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근육이 두 개가 있어. 두 개 있는데 요 안쪽에 있는 근육이 있죠. 요 안쪽에 있는 근육을 뭐라 부르냐면 진대라 불러요. 진대라 부르고 바깥쪽에 있는 것을 선모체라 불러요. 선모체 이렇게 불러. 근데 우리 책 한번 그림 봐봐. 진대가 나와 있어. 선모체가 나와 있어. 책 봐봐. 수정체 원근 조절. 선모체가 나와 있어. 진대가 나와 있어. 근데요. 진대가 나와 있어요? 친구실 속에 있는데. 진대 나와 있어. 선모체. 선모체 나와 있죠. 우리 책에는 요게 선모체로 나와 있단 말이야. 요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책에 안 나와 있었는데 이거까지 설명드려야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자, 먼 곳을 볼 거야.
수정체 얇아져야 되겠지. 그러면 진대가 어떻게 될까? 얘를 얇게 만들 거야. 수정체가 있는데 이 수정체를 얇게 만들 거야. 그럼 진대가 어떻게 될까? 얘를 당겨줘야 되겠지. 당겨주면 얘가 얇아질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면 얇아질 거야. 그럼 진대가 어떻게 되냐면 진대가 수축할 거야.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한번 보자. 딱 한 번 설명할 거야. 이게 수정체라 치자. 내가 진대야. 여기 모양체가 있어. 여기 선무체가 있어. 그러니까 수정체, 내가 진대, 여기 선무체가 있어. 내가 얘를 얇게 만들 거야. 얇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 당긴단 말이야. 당겨. 그럼 얘가 얇아지겠지. 당기니까 이쪽에 있는 선모체는 어떻게 될까? 이완되겠지. 늘어나겠지. 선모체가 이완되는 거야. 근데 우리 책에는 지금 뭐만 나와 있어? 선모체만 나와 있단 말이야. 이렇게 기억하자. 그럼 반대로 가까운 곳을 봤을 때는 어떻게 될까? 가까운 곳을 보게 되면 진대가 어떻게 될까? 진대가 이완돼요. 그럼 선모체는 어떻게 될까? 선모체가 수축하는 거야.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체의 두께의 변화를 통해서 가깝고 먼 곳을 볼 수가 있다. 원근 조절하는 것, 수정체.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홍채를 볼 겁니다. 홍채인데 홍채는 눈 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부위야. 눈 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거든. 그러면 홍채 부위를 한번 크게 확대해 보자. 자, 홍채는 이쪽 부위를 우리가 홍채라 불러요. 홍채라 부르고 수정체를 감싸고 있는데 이 홍채가 감싸고 있지 않아서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이 부위를 우린 동공이라 불러. 이 동공을 앞에서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요거를 홍채라 불러요. 이걸 뭐라 부를까? 동공이라 불러. 동공. 그래서 빛이 들어가는 것은 여기 동공을 통해서 빛이 들어가는 거야. 동공을 통해서 빛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홍채의 수축 이완에 따라서 동공이 커지고 작아지는데 이렇게 한번 보자. 내 얼굴이 수정체야. 이게 홍채야. 그럼 홍채가 수축하면 동공이 커질까 작아질까? 동공이 커지지. 그럼 빛의 양이 어떻게 될까? 많아지겠지. 홍채가 이완되면 동공이 작아지지. 그럼 들어오는 빛의 양이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이 빛의 양을 조절하는데 홍채는 홍채가 수축하게 되면 동공이 어떻게 된다? 동공이 커지게 된다. 그럼 눈 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어떻게 될까? 커지게 되겠지? 그럼 반대로 홍채가 이완돼요. 홍채가 이완되면 동공이 작아지고요. 동공이 작아지면서 눈 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어떻게 될까? 감소하겠지. 자, 근데 이거 연결해야 돼. 그럼 이렇게 동공이 커져서 빛의 양이 증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어두울 때고요. 그 다음에 동공을 축소시켜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작게 만들어줄 때 이건 어느 환경일까? 너무 밝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근데 이렇게 홍채가 수축하고 이완되는 것은 내 의지와는 전혀 관련 없어. 그래서 이건 기억해야 돼. 이게 홍채가 수축 이완되는 것은 나동으로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냐면 얘를 홍채 반사라도 부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동공 반사라도 불러.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홍채 반사와 동공 반사는 내 의지와는 전혀 관련 없어. 내가 홍채 좀 크게 만들까 작게 만들까 이거 안 돼. 내 마음대로. 얘는 누가 조절하냐면 우리 뇌 중에서도 중간뇌라고 있어요. 이 중간뇌가 홍채 반사를 담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 없는 환자가 병원에 쉬어갔을 때 눈을 까뒤집고서 후레쉬불이 비치죠. 그래서 동공이 커지나 작아지나 보는 거야. 이것은 바로 뇌에 있는 중간뇌가 충격을 이거요? 예, 홍채 반사, 동공 반사. 그래서 이 중간뇌가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홍채 반사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원근 했고요. 그 다음에 빛의 양 조절됐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바로 눈의 이상입니다. 자, 눈에 뭔가 이상이 생긴 경우가 있는데, 자, 눈의 이상 크게 우리가 두 가지 배울 수 있어요. 하나는 원시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근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몽땅 다 안경 썼는데, 이 원시, 근시가 어떤가 한번 보자. 자, 원시 할 때 이 원이 뭔 뜻이야? 멀다. 그래서 얘는 멀다는 뜻이고요. 멀다는 뜻이고, 근시는 뭐예요?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먼 곳은 본다. 얘는 가까운 곳은 본다. 그럼
그럼 먼 곳을 본다는 얘기는 무엇을 못 본다는 얘기야? 가까운 곳을 볼 수 없다는 얘기야. 원시는. 가까운 곳을 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근시는 가까운 곳을 보니까 먼 곳은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가까운 곳을 볼 수 없다? 가까운 곳을 보려면 수정체가 어떻게 돼야 돼? 두꺼워져야 되겠지. 근데 수정체가 너무 얇은 거야. 얘는 먼 곳을 보려면 수정체가 얇아져야 되는데 수정체가 너무 어떤 거야? 두꺼운 거야. 난시도 있잖아. 아, 그거 좀 이따 가요. 그래서 이 원시는 가까운 곳을 볼 수 없어요. 수정체가 너무 얇아요. 그래서 초점이 어디 맺히냐면 초점이 망막 뒤에 맺히는 거야. 그 다음에 근시는 너무 두꺼워. 그래서 초점이 망막 앞에 맺히는 거야. 이게 근시야.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해주려면 여기다가 렌즈 갖다 끼워야 되는데 원시 같은 경우에는 당겨줘야 되니까 앞에다 볼록 렌즈를 갖다 끼우게 되면 교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시 같은 경우는 앞에다가 오목 렌즈를 갖다 끼우게 되면 교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난시 같은 경우는 수정체가 약간 굴곡이진 거야. 그래서 초점이 하나가 맺힌 것이 아니라 초점이 2개 이상이 맺히는 거야. 그래서 물체가 겹쳐 보이는 거죠. 그럴 때는 조금 더 비싼 돈을 내고 안경점에다 좀 비싼 돈을 내고 좀 더 좋은 렌즈를 끼우게 되면 좋다고는 안경점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취업 검사하고 그러면 어머 이 친구는 난시가 좀 있네요. 그래서 이거 렌즈 말고요. 여기다 좀 더 좋은 거 있는데 이걸 끼우게 되면 조금 더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게 좀 금액이 비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비싼 걸 해주세요. 예, 그래서 비싼 걸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난시를 다 갖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난시를 조금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데 굳이 거기다 막 난시용 막 안경을 막 비싸게 끼는 경우도 있죠. 테오리가 이제 난시용 안경이잖아, 그렇죠? 준시예요? 원래 난시 없어요? 너는요? 아니요, 난시 대부분 조금씩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죠. 어머 난시가 있네요. 라고 하는 거. 예. 예. 초점이 제대로 잡힌 게 아닌 것 같은데 그 가까이 있는 건 잘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잘 보이는 건 뭐 때문에? 뭐가 초점이 잘 잡혀요? 그러니까 초점이 제대로 잡힌 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이 앞에 렌즈 갖다 끼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 렌즈에서 빛이 통과될 때 렌즈의 두께에 따라서 빛의 속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볼 렌즈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 비해서 안쪽이 두껍잖아. 그러니까 빛이 오면서 빛이 이렇게 꺾인단 말이야, 안쪽으로. 오목 렌즈 같은 경우는 바깥쪽이 두껍잖아. 그러니까 빛이 오다가 바깥쪽으로 약간 꺾이는 거야. 그래서 꺾이는 여기서 꺾이는 걸 조정해서 초점이 여기 망막이 정확히 올 수 있게끔 조정하는 거예요. 안경 렌즈 갖고. 렌즈 끼기 전에 근시가 있으면 가까운 거는 잘 보이잖아요. 근데 초점이 제대로 안 잡히는데 가까이 있는 거 어떻게 잘 보이겠어요? 초점이 안 잡히다니? 거기에 잘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네가 만약 근시다 그러면 안경 안 낀 상태에서 초점이 여기 앞에 맺히는 거죠. 그래서 오목 렌즈 같이 껴서 초점을 뒤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맞춰주는 거예요. 이제 그냥 그렇게 이해합시다. 자, 안 돼. 지금 빨리 가야 돼요. 지금 시간 없어. 빨리 가야 됩니다. 나대지 마시고요. 자, 94페이지 눈 다 했고요. 자, 눈 다 했으니까 바로 또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바빠요. 자, 페이지 96페이지 1번, 2번 지금 해결합니다. 아, 1번, 2번, 3번, 4번까지 해결하셔야 됩니다. 1, 2, 3, 4번 해결하셔야 됩니다. 예, 1번, 2번, 3번, 4번. 4번까지 다 배웠습니다. 1, 2, 3, 4번까지. 너 앞으로도 자는 거지. 100%.
자, 다 했죠? 자, 다 부르겠습니다. 1번에 OX555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OX555 2번 기억은 수정체 니은 망막 3번 자 잠깐 3번에 기억 확장 니은 감소 디귿 축소 리을 증가 다시 부르겠습니다. 기억 확장 니은 감소 예, 이완 축소 상관없습니다. 디귿 축소 리을 증가 자 그럼 4번 부르겠습니다. 4번에 OXX55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OXX55 자 눈 다 했고요. 그 다음에 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94페이지 귀 한번 보자. 귀 귀 한번 보자. 귀. 귀죠? 귀. 아, 태율이가 처음 보는 단어 잘 모르는군요. 예. 이유되겠죠. 귀 하나요? 그럼 들이댔어요. 나대지 않습니다. 자, 귀가 있는데, 자, 귀에서 느끼는 적합작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귀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균형 감각이에요. 우리가 똑바로 서 있어요. 어지러워요. 라고 하는 건 전부 다 귀에서 들을 수 있어. 자, 그럼 귀의 구조를 한번 잠깐 보자. 자, 귀의 구조는, 자, 요렇게 귀가 있죠? 귀가 있으면 귓구멍이 있어. 귓구멍이 있고요. 이 귓구멍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여기에 작은 막이 하나 있어. 이 막을 뭐라 불러? 고막이라 불러. 이 고막에 뼈가 이렇게 하나 붙어 있어요. 뼈. 그걸 귓속뼈라 불러요. 뼈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리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대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런 곳이 있고요. 여기 또 파이프가 이렇게 있고 신경이 이렇게 있어요. 자, 명칭 한번 보자. 명칭 한번 보면 자, 요게 고막이고요. 고막이고 요게 귓속뼈야. 귓속뼈. 그 다음에 요게 반고리관. 책에 그림하고 잘 매치시켜봐요. 반고리관이 되고요. 요것이 전정기관. 전정기관. 요건 전 국민이 다 알아요.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달팽이관이야. X는 뭐지 않나요? 달팽이관. 그 다음에 요거 귀 인두관. 이거는 청신경.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소리를 듣는 거와 관련된 부분이 어디냐면 요거야. 고막, 귓속뼈, 그 다음에 달팽이관, 청신경. 여기까지가 소리를 듣는 경로야. 자, 그러면 나머지 뭡니까? 소리와 전혀 관련이 없어. 그럼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듣나 한번 보자. 자, 소리가 있고요. 이 소리가 고막을 빵 쳐요. 고막이 약하게 진동을 하겠지. 근데 이 진동이 너무 약해. 그래서 이게 귓속뼈를 지나게 되는데, 귓속뼈는 말 그대로 뼈야. 귓속뼈를 지나게 되는데 공기의 진동보다 고체를 통과할 때 진동이 어떻게 될까? 더 커지겠지. 진동이 증폭되는 거야. 더 잘 들리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귓속뼈는 그래서 귓속뼈를 지나고 그 다음에 달팽이관으로 가게 되는데 이 달팽이관 이 안쪽에는 소리를 느끼는 청세포가 들어있어요. 청세포가 들어있고 이 청세포가 소리를 느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청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가서 우리가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와 관련된 부분 한번 보자. 고막, 귓속뼈, 앤드, 달팽이관 요 순서도 기억해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귓속뼈, 달팽이관, 그 다음에 청신경 이걸 빼놓고서는 고막 이런 거 상관없이 나머지들은 뭐야? 전부 다 소리와 관련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어떤 거와 관련이냐면 방구리관 있죠? 방구리관은 빙글빙글 돌면 어지러워요. 회전감각이야. 빙글빙글 돌면 돌고 있네 어지럽네 이런 거 느끼잖아. 그렇지? 여기서 바로 방구리에서 느끼는 거야. 왜 느끼는가는
과거나 영재반 준비할 때는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거기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회전감각이 빙글 돌면 어지러워요라는 정도만. 자, 전정기는 몸의 기울기라든가 몸의 위치 감각. 내 몸이 지금 왼쪽으로 길었어요, 오른쪽으로 길었어요라고 하는 것을 바로 전정기안에서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회전 감각이나 기울기나 위치 감각 이건 뇌의 어느 부에서 담당하고 있냐면 바로 소뇌에서 이런 부분을 감당하고 있어요.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귀 인중안은 압력을 조절합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게 되면 비행기 안 타봐서 잘 모르겠지만 비행기 타보면 귀가 멍해요. 그렇죠? 예.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비행기 안 타봤으니까. 아, 그렇죠. 올라가면 귀가 제 아까 살짝 63초쯤 가는 게 그 압력 변화에 따라서 귀가 멍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깥쪽과 안쪽의 압력 차이에서 귀가 순간적으로 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압력을 조절하는 부위가 바로 귀 인중안이고 귀 인중안은 목구멍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타서 귀가 멍하면 침을 삼키거나 물을 마시거나 하품을 하면 괜찮아진다고 하는 이유가 얘가 목구멍과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귀하고는 다 설명했으니까 바로 또 문제 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7페이지 5번, 6번 right now 지금 해결합니다. 나되지 않습니다. 자, 세력이 다 풀었다는 얘기 다 풀었. 다 했나? 자, 다 풀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화학을 맡고 있어요. 문희쌤은 따로 계시고요. 태율이가 여자 아니었었나요? 예, 주먹질 하고 있습니다. 자, 5번. 자, 태율이 바른 자세. 자, 다 풀겠습니다. 5번에 XOOXO. 자,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XOOXO. 자, 6번에 기억 기울어짐. 니은 회전. 그러니까 기울어짐은 뭐 기울기 이렇게 해서, 예? 예, 뭐요? 고막이 진동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귓속뼈가 증폭시키는 거죠. 맞지 않습니다. 저리. 자, 그럼 다시 페이지를 넘기셔서 95페이지 한번 보자. 95페이지. 자, 95페이지는 칠판에 설명하지 않고 그냥 말로 설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후각 한번 보자. 후각. 자, 보고 있나요? 후각. 자, 후각. 자, 후각은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감지할 수 있고요. 우리 몸의 감각 기관 중에서 가장 예민한 곳이 바로 후각입니다. 그래서 후각이 가장 예민한 그런 감각 기관 중 하나인데 특징이라고 말한다면 이 후각은 가장 예민한 것만큼 쉽게 피로해지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냄새를 맡게 되면 그 냄새가 처음에는 느껴지지만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냄새를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후각 세포가 금방 피곤해지기 때문이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미각 한번 봅시다. 자, 미각이라고 하는 맛입니다. 그래서 맛은 뭐 짠맛, 단맛, 신맛 이런 것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맛이 아닌 맛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맛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맛이 아닌 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매운맛이 있고 하나는 떫은 맛. 그러니까 매운맛은 통각이야, 아픈 거고요. 떫은 맛은 누르는 거야, 압각이야.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맛이 아닌 맛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맛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혀에서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촉각, 냄새, 그 다음에 미각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정되는 것이 바로 뭐야? 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정우한테 눈을 가리고서 사과하고 그 다음에 양파를 준 다음에 양파를 주고서 자 이거 사과야 먹어봐 맛이 어때? 그러면 정우를 먹으면서 어우 사과 다네요 이러면서 먹을 거예요. 코를 만약에 막고서 맛을 먹으면 이렇게 양파를 먹으면 사과하고 양파를 구분하지 못해요. 또 한 가지는 코를 막고서 여러분이 뭐 젤리 같은 거 있죠? 뭐 딸기맛 젤리하고 포도맛 젤리가 있다. 그럼 코를 막고 먹으면 맛을 구분 못합니다. 눈을 감고서 자 이거 무슨 맛이야? 몰라요. 자, 그것도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맛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혀에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냄새까지도 같이 작용하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맛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피부 감각이 있습니다. 피부 감각에는 통증, 압각, 뭐 촉각, 뭐 온점, 냉점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몸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감각점이 바로 통점입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어요. 다 아파요. 만약 우리가 통증을 못 느낀다면 어떨까?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마치고 이제 집에 갔는데 어머 팔이 하나 없어. 피는 막 질질 흘려져 있고 나 팔 찾아서 다시 학원 가야 되겠다 하고 가는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통증이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생존 수단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온점 냉점만 하나 기억하면 돼요. 온점 냉점이라고 하는 것은 차고 뜨거움을 느끼는데 온점 따뜻한 거, 냉점 차가운 걸 느끼는데 이게 어떤 특정 온도 이상, 온도 이하를 느끼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테일가 있는데, 자, 테일에 손이 있어요. 테일에 손이 있는데, 테일의 손을 25도씨 담갔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겠지. 자, 이거를 30도씨에 옮겨서 다시 손을 이쪽으로 담갔어. 그랬더니 어떻게 느끼까? 따뜻하게 느껴요. 근데 이번에는 35도씨의 물에 담갔다가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30도씨로 옮겨서 손을 담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느끼까? 차갑게 느껴요. 정말요? 네. 30도가요? 그러니까 똑같이 30도인데 그 전의 온도 대비 따뜻하게, 그 전의 온도 대비 차갑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점 냉점은 우리 몸의 특정한 기준을 잡고서 그 이하가 아니라 그 전에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았냐 낮았냐를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따뜻하게 느끼는 거죠. 자, 95페이지 개념 확인 퀴즈 지금 해결하시고요. 그게 주로 우리 몸의 내장 기관은 크게 통증을 잘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뭐 소장이 아파요, 뭐 이런 걸 잘 못 느끼죠. 그러니까 그거는 주로 우리 몸의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주로 연결돼 있어요. 배가 아픈 거는 그러니까 아예 감각이 없는 건 아니겠죠. 아프겠죠. 그러니까 아픈데 상대적으로 피부나 이런 것에 비해서 그런 강압점이 좀 덜 분포합니다. 살을 찢어도 안 아파요? 근데 겉에 살이 찢기니까 당연히 아프겠죠. 살은 미리 마취해서 뜯어놓고 이제 마취가 풀리고 나서 그 폐를 찢으면 안 아파요? 글쎄요. 그건 모르겠네요. 자, 개념 퀴즈 바로 답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홍채, 2번에 수정채, 3번에 축소, 4번에 고막, 5번에 전정기관, 6번에 후각입니다. 자, 정을 위해서 한 번 더 부를까요? 정우? 한 번 더 불러야 되나요? 네,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홍채, 2번 수정채, 3번 축소, 4번에 고막,
5번에 전정기간, 6번에 후각. 자, 그 다음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97페이지 7, 8, 9번 해결하셔야 됩니다. 현우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 중학교 2학년 과정이니 중상 과정이니? 이거 감각기관은 3학년. 3학년. 우리가 벌써 중학교 3학년 과정부터 넘어왔군요. 선생님은 저한테 잘했어요? 못했어요. 선생님은 한글도 몰랐어요. 영어도 몰랐고요. 네? 지금도 몰라요. 네? 다 풀었나? 네. 네, 다 체크하겠습니다. 자, 7번. 7번에 후각. 8번에 1번에 감칠맛, 2번 액체, 3번에 맛봉우리. 자, 9번에 XOXX. 자, 한 번 더. 9번에 XOXX.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탐구 대표 문제만 풀고 그 다음부터 넘어갈 겁니다. 자, 아니요, 먼저 요거 먼저 좀 할게요. 자, 98페이지 1번, 2번, 3번. 자, 홍채 크기 변화죠? 요거 아까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한번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게. 아니요, 그건 좀 이따 풉니다. 자, 테르가 다 풀었습니다. 그럼 다 푼 거죠? 예, 테르가 홍명보를 좋아하나 보네요. 예, 싸워 이러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답 체크하겠습니다. 시간 없어서. 자, 1번의 정답 몇 번? 4인가 아니라 2번. 2번입니다. 2번의 정답은? 3번. 3번입니다. 3번의 정답은? 3번의 정답? 2번이요.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후각, 미각. 이것도 어렵지 않아. 설명할 거 없어요. 아까 다 설명했기 때문에 빨리 풀고 그 다음 챕터 넘어가자.